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해 12월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었죠. 노욱희 울산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 지금까지도 아직 울산 교육감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4월 5일에 치러지는데요. 이제 선거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제 71일 남았으니까 사실상 2달 정도 남은 셈입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한 분들도 이미 꽤 있고요. 누가 한다더라 하는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도 꽤 맞습니다. 많으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교육감에 나는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선 후보군들부터 알아볼까요? 예, 아직은 지금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에요. 지금 사실 이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후보의 거리가 발생한 시점, 그러니까 노욱희 교육감이 사망한 그 날로부터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당시의 정서상 바로바로 뭐 출마 의사를 밝히는 후보는 없었지만 이제 자천 타천으로 이제 언급이 되던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등록을 시작한 건데요. 아직 그래서 예비 후보 단계이고 기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할 때는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예비 후보로 등록한 날짜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러니까 출마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등록은 나중에 한 경우도 있고 이게 순서가 조금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한 인물은 1월 3일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이성걸 후보입니다. 이성걸 후보는 이제 예비 후보 등록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서 아마 그 홍보 문자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성걸 후보의 경우에는 울산 지역에서 교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또 울산 교육청의 장학관을 맡은 적도 있었고요. 지난해 8월에 문수초등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교직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사실 이성걸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열렸던 8대 교육감 선거 때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는데 당시에는 본인이 고사를 하면서 진행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보 등록을 한 거는 1월 10일에 등록을 한 후보이고요. 지난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고 노욱희 교육감과 상대 후보로 맞섰던 김주홍 후보입니다. 김주홍 후보는 지난 1996년부터 울산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교직 생활을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퇴임을 하고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김주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감 보궐선거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가장 먼저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고 본인도 지난해 말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등록이 약간 날짜가 늦어서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7일에는요. 오흥일 후보가 울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흥일 후보의 경우에도 교직 생활을 했었고요. 또 예전에 교육의원이란 제도가 있을 때 초대와 2대 교육의원을 지냈습니다. 이 교육의원이란 제도가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지금 그 울산시 의회가 울산시도 견제를 하지만 울산교육청도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렇죠. 예산 심의라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책 견제 같은 걸 하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할 때 울산교육청에 대한 견제를 맡는 거는 울산시 의회 중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맡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선거 과정에서 이 교육위원회의 구성을 절반은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가고 절반은 교직 경력 5년 이상이 있는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형태였어요. 그 당시에 선거를 했을 때 초대와 2대 교육위원으로 선출돼서 활동한 전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울산시 체육회에서 사무처장을 맡아서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설 연휴 거의 직전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19일에 등록을 마친 구광열 후보입니다. 구광열 후보는 지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대학교에서 역시 교수 생활을 했던 인물이고요. 아마 구광열 후보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육감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지난 2018년의 지방선거 때는 직접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신 후보가 총 4분이세요? 네, 맞아요. 오늘 기준으로 등록을 한 분이 4분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지금까지요. 추가로 후보가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맞아요. 지금 더 그러니까 얼마든지 후보는 더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로서 추가적으로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물은 천창수 전 화암중학교 교사입니다. 이 천창수 전 교사의 출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는 이유는 천창수 전 교사가 바로 고 노욱희 전 울산교육감의 배우자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천창수 전 교사의 경우에도 원래는 예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독재 정권 반대 운동을 했던 전력 때문에 발령을 못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교사 생활을 못 하다가 지금 현대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중전기에 취업을 해서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아. 이 과정에서 이제 노키 울산교육감을 알게 돼서 결혼까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2000년대 들어서 복직이 진행이 돼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난 2021년에 화암중학교를 마지막으로 교사에서 정년 퇴임을 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거의 본인의 의지인지는 아직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맞아요. 타인의 의견을 빌려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분이 맞아요. 지금 이 천창수 전 교사란 말이죠. 네. 후보 등록이 과연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할 걸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오키 교육감이 별세하고 난 뒤에 이제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이제 초반에는 언급을 좀 꺼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 얘기가 오르내리니까 네. 이제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정교조 출신 인사라거나 여러 명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는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 꾸준히 이제 밀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천창수 전 교사였거든요. 이제 본인도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고심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본인도 사실상 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사실은 오늘이 고 노오키 교육감의 49제 날이에요. 아. 예, 오늘 날짜가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오늘 49제를 지내고 그 이후에 이제 천창수 후보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출마 등 후보 등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조금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창수 후보를 이제 추대하려는 모임이나 서명 운동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2월 초 정확히는 2월 1일쯤에 아마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행사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당사자가 이것을 수락을 해서 후보 등록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자 등록이 예. 날짜가 언제쯤 되는 거죠? 3월까지는 지금 아직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아직 후보 등록 시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록한 후보들 포함해서 총 5분이 네. 본격적인 후보군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혹은 하마평에 오르면서도 대략 요런 정도의 교육 기조를 가진 분이다.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이제 역시 후보 예비 후보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성걸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교육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이성걸 후보의 이력을 봤더니 지난 1984년에 교직 생활을 시작해서 2022년까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직 생활이 좀 길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로서의 생활은 전부 다 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평교사와 교감, 교장을 전부 다 초등학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학사와 정학관 경력이 7년 6개월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어쨌거나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교육감은 이제 보통 뭐 성향이나 이런 걸로 분류를 많이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교육감은 소속 정당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 후보 개인의 정치적이라거나 교육 철학적 특성을 봐서 우리가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성걸 후보의 경우에는 대체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걸 후보가 이번에 실제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했던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학생 인권 문제라거나 교사들의 사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울산 교육의 위기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울산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인식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전에 교육 활동을 했던 고 노오키 교육감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예. 뭐 학생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 전체적인 방향은 조금 잘못됐다고 본다. 이런 의식을 밝힌 데서 아무래도 확실히 성향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후보 등록을 한 김종 후보의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후보입니다. 대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도 강조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직전의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노오키 후보랑 맞대결한 성적을 가지고 경쟁력을 이미 증명받았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지난 선거 때 노오키 교육감에 밀려서 낙마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의 지지율이 45%였거든요. 네. 그래서 꽤 적지 않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치러보면서 지역 교육에 대한 민심도 본인이 확인을 했고 또 본인의 경쟁력은 선거에서 이미 숫자를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자기 자신이 적임자다라고 내세우고 있고 또 성향상으로는
후보는 지난 선거에도 그랬지만 꾸준히 보수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지금 교육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요. 뭐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김주홍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도 네. 노욱희 전 교육감과 뚜렷하게 각을 세우는 의견들을 그렇죠.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네. 대략의 성향이 어떤지는 아마 울산 시민들께서 더 잘 맞아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는 어떨까요? 예, 그다음으로 이제 오흥일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을 중도 성향의 중도다. 후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진보 보수 양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진보 성향이었던 노욱희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뭐 좋은 정책들은 계승을 하겠다. 하지만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더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고인이 바라는 뭐 울산 교육 방향이 있겠지만 본인이 조금 더 채워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본인이 얘기했던 멘트 중에 좀 인상적인 게 합리적인 진보, 개혁적인 보수를 지향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양쪽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 성향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통합 속에서 미래의 가치를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진보랑 보수를 다 아우르는 교육 철학을 내세우고 싶다. 이렇게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구강열 후보의 경우에는 예전에 선거를 출마할 때도 그렇지만 대체로 진보 성향으로 후보가 분류가 돼왔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 노욱희 교육감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네. 이 워딩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본인이 노욱희 전 교육감의 뜻을 이어나갈 소명 의식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왔다. 그리고 울산 교육은 노욱희 전 교육감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예전에는 비리와 부정 불법이었는데 이후에는 청년과 정직, 실력이 바탕이 됐다. 그리고 노욱희 교육감의 주요 공약들이 그런 걸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그대로 유지를 이어서 그 공약도 그대로 이어받겠다라는 좀 독특한 이렇게 진보 성향의 예. 그 공약들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구광열 후보의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했었을 때 진보 쪽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이런 네.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네. 기존의 보수였었나? 네. 하는 의문을 살짝 가지기도 했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렇지는 않았었나 봐요.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제 구강열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실제로 출마한 적도 있고 출마하려다가 중도에 사퇴한 적도 있었는데 예. 대체로 구강열 후보의 입장은 기존의 후보들에 다 문제가 있고 본인이 좀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는 거에 가까웠고 대체로 성향은 중도에서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는 편이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뚜렷하게 진보 성향을 본인이 드러내면서 나온 상황이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여다보면 네. 고 노욱희 교육감의 뜻을 잇겠다고 나서는 후보가 지금 두 분이신 거잖아요. 그 앞서 구광열 후보 그리고 고 노욱희 교육감의 남편이신 천창수 전 예, 교사가 천창수 전 교사가 교사께서 직접 선거에 나설 상황이 연출이 될 걸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거에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후보가 더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네. 진보 성향 후보는 두 사람이 될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열 후보는 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노욱희 전 교육감의 뜻을 존중한다. 생전의 공약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까지 밝히면서 출마를 했는데 네. 천창수 전 교사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전면에 나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가지고 나올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배우자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배우자가 그냥 배우자가 아니고 노욱희 교육감이 예전부터 1980년대, 90년대에 노동운동이나 교육운동을 같이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천창수 전 교사가 교직에 복직해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진보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노욱희 교육감이 했던 교육 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 후보 2명 다 노욱희 교육감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나섰는데 한 명은 이제 그 뜻을 그대로 잇겠다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배우자가 된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진보 후보 2명,
보수 후보 2명, 중도 후보 1명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단일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사실 진보나 보수나 양쪽에서 모두 단일화 얘기를 일찌감치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교육감 선거도 지난 2022년 선거나 2018년 선거, 최근의 교육감 선거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결국은 단일화에 성공하는 쪽, 그리고 단일화에 좀 더 매끄럽게 빠르게 성공하는 쪽이 좀 더 유권자의 마음을 더 얻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인지도도 더 높아지게 마련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표가 분산되는 걸 그만큼 막을 수가 있다 보니까 단일화 논의는 최대한 빨리 하고 그걸 양쪽 후보가 다 납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해서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단일화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겠죠. 일단 진보 성향부터 보면요. 구강열 후보가 아예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노선을 달리하는 후보가 만약에 교육감이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보수 성향의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면 고 노오키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혼선을 빚을 게 자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메시지의 상대는 뭐 분명히 천창수 전 교사를 향한 것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구강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율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아직 지금 천창수 전 교사 쪽에서 후보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아직 후보 추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2월 달에 될 것이 확실시 되지만 아직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논의에 어떻게 응답을 할지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진보 쪽에서는 구강열 후보에게 단일화 상대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맞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구체적으로 단일화 상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왜냐하면 후보 등록조차 안 그렇죠. 했고 본인이 목소리도 낸 적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천창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추대를 하려고 하는 진영 쪽에서는 구강열 후보의 입장은 우리랑 그동안 생각이 같지 않아 왔다. 그래서 단일화 상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것도 선거 진행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진보형 성향의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쪽은 어떻습니까? 보수 성향의 후보 경우는 이제 김종우 후보랑 이성걸 후보 2명이 있는데 이 두 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인 단일화 논의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두 후보 간의 생각이 지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결국 단일화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는 이제 TV 토론 같이 이런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좀 후보 검증하는 시간을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성향이나 아니면은 단일화 하려는 후보들 간에 예비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걸 통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강열 후보처럼 바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토론 같은 걸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는 본인이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제안을 그렇네요. 하겠죠. 토론에서도 본인이 어느 정도 다른 후보들보다 우위를 경쟁력을 할 수 있다.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본인이 직전 선거에 출마를 해서 선거운동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종우 후보의 제안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이제 단일화의 상대를 이성걸 후보로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중도 성향을 표방하고 있는 오웅일 후보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오웅일 후보가 이에 대해서 거기에 응하겠다라고 답한 적은 없습니다. 오웅일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성걸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이제 뭐 미래 울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단일화 자체에는 얼마든지 찬성을 한다. 자기도 단일화 논의에 참석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단일화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자기는 앞만 보고 가겠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김종우 후보가 제안한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단일화를 할지 말지 논의 자체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5명의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합칠지 아닐지 아니면 끝까지 완주를 할지를 본인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후의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5명이 그대로 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월 5일이면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지금 후보가 이렇게 해서 난립되면서 그렇죠. 저희가 정확하게 공약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후보들이 이제 본인들의 공약을 발표할 시기가 올 텐데요. 그때 이제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을 좀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보궐선거가 4월 5일에 치러지잖아요. 이날이 평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평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조금 낮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여러분 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선거 관련해서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투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꼭 이번 그렇습니다. 투표에 관심 많이 가지고요.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선거 아니고도 울산에서 진행되는 곳들이 있는데 많은 관심 가지고 내 지역 후보니까 그리고 또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후보들이니까요. 이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거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7분